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술이나 격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중 하나는 예측지능이고요. 또 하나는 셋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지능과 셋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무술이 현대 격투기에서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 이 전통 무술이 어떻게 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종격투기나 종합격투기 또는 뭐 룰이 있는 시합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기량을 겨루는 거예요. 이 선수도 그 룰에 맞는 준비를 하고 이 선수도 룰에 맞는 준비를 해서 서로가 이제 겨루는 거죠. 무술은 과거에 그냥 이기면 됐던 것들이 무술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왜 중국 무술에서는 주짓수 같이 누워서 싸우는 것들이 없냐. 물론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얼굴을 밟거나 또는 뭐 돌로 몸을 찍어도 되는 거고요. 뭐 흔히 말하는 사커킥도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눕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했어요. 무술 자체에서 보면. 그렇다고 아예 들어눕는 무술이 없냐고 하면 찾아보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빈도수가 요즘만큼 많지가 않아요. UFC 대회가 이제 열리고 나서부터 종합격투기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1대1 상황에서 이제 겨루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주짓수 같은 격투 무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응하기 시작을 하죠. 단순하게 봐도 이 프라이드 룰하고 UFC 룰하고 이제 많이 달랐었죠. 프라이드 선수들이 UFC를 가서 많이 고전을 했는데 사커킥이라는 거 하나만 룰에서 빠져도 또는 스탬핑이 빠져버려도 굉장한 혼란이 오죠. 그 룰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사실. 물론 이제 프로 선수는 어떤 룰에서도 싸우겠죠. 대부분 무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런 무도라는 거는 고상하다는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도 또는 무술 이런 것들은 무도가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또는 뭐 무사도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다 후대에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의 무술이라고 하는 것들, 과거의 전통적인 무술들은 룰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리스크를 안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거에 목적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저렇게 비겁한 수를 썼단 말이야 라 하는 것들이 전제 하에서 기술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들을 보면 요즘 상식으로는 풀 수 없는 기술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그런 환경을 봐야겠죠. 왜 이런 동작들이 있지? 또는 현대 격투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에 맞춰서 과거의 그 기술을 풀어간다는 거는 조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현대식의 앞차기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앞차기를 찾냐라고 하면 전혀 달라요. 형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앞차기를 방어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의 옷의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나 이런 식으로 맞잡기 하는 듯이 이 도복을 잡는 방법과 과거에 잡아서 기술을 쓰는 것 자체도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어떤 호흡법이라고 했던 것들이 현대에 와서 과거의 호흡법인 건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 과거에서는 어떠한 용법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수련을 할 때는 단순히 호흡인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 쓰였다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되게 비겁한 수들이 많아요. 내가 상대랑 접점이 생겼을 때 그 기술을 무조건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당시 시대에 맞춰서 결정을 했던 것들이 현대에 내려오는 전통 무술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 무술들의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부비 트랩이 필요한 거예요. 부비 트랩을 준비해 놓고 상대가 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게 일종의 저는 무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술의 기술을 격투기처럼 뭐 딱 서서 우리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아요. 현대 상황에서는. 그리고 현대 격투 무술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계속 시합을 하면서 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에 맞춰진 그런 기술들이 나와진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격투 무술들 또는 격투기들에 쓰이는 기술들은 현대 상황에 맞는 연구의 산물이죠. 무술은 셋업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의 점 또는 간극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핵심이고 이 사람을 기습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 사람을 방심하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그러기 위해서 쉽게 함정도 팔 수 있고 뭐 암기도 쓸 수 있고 뭐 지나가다 기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셋업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기술적인 셋업보다 환경적인 셋업을 더 많이 해놓고 이 사람이 그 부비 트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기는 게 저는 무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격투기 같은 경우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 안에서의 경우의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측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에게 잽을 2번 날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는 이 사람이 아마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시글러브를 하려고 손을 뻗을 거야, 어떤 예측을 했다고 하면 그 예측에 맞는 기술을 쓰는 거죠.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많이 보는데 초반에 거의 승부가 나는 것들은 보면은 이 선수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의 습관을 알고 그대로 그거에 대한 그 대응책을 마련해서 상대에게 공격을 하죠. 그 룰이 있기 때문에 룰 안에 경우의 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습관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어떤 전략이 서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B, C, D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 수련을 하는 거죠. 상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수를 계속 연구를 하고 그 수에 맞춰서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게 저는 그 예측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이 이제 현대 격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무술에서 그러면 예측 지능이 없냐, 또는 격투기에서 셋업이 없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죠. 상대가 팔을 딱 대준다니까 거기다 같이 팔을 이렇게 딱 대버린다고 하면 이 팔에 뭐 흔히 말해서 칼날이라도 얇게 해놓으면 내 여기 이런데 동맥이나 이런 신경이 다 다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팔을 대준다고 해서 내가 같이 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셋업을 한다고 하면 상대가 팔을 갖다 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무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칼날 같은 거를 연돈날 같은 거 붙여놓고 가서 이렇게 대놓겠죠. 하지만 격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의 어떤 공격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격투 무술에서도 셋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현대 격투에서 셋업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전통 무술의 부비 트랙과 비슷한 건데 먼저 가 있는 거예요. 또는 먼저 피해 있는 거예요. 로이 존슨 주니어나 앤더슨 실바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굉장히 회피를 잘하죠. 그런 걸 보고 이제 흔히들 동체 시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타짜의 명대사죠. 정말 빠릅니다. 그거를 상대의 공격을 눈으로 보고 피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이미 두 동작이에요. 두 박자죠. 상대는 이 상태에서 뻗는데 나는 본다, 피한다예요. 내가 더 느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가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상대의 공격을 이쪽으로 공격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또 다시 미리 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또 스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공격하기 전에 나는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네. 이게 셋업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이쪽 방향으로 오도록 공격을 유도하는 거죠. 내가 이쪽 방향을 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분명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날리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 어떤 거냐면 가장 좋은 상황을 예를 들라고 하면 코너 맥그리거랑 조지 알도 경기를 보시면 돼요. 그 빅매치였는데 되게 초반에 허무하게 끝났죠. 코너 맥그리거가 대기실에서 연습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조지 알도가 분명히 이렇게 칠 거고 나는 여기서 빠져서 일로 빠진 다음에 이렇게 해서 KO를 시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조지 알도가 그렇게 달려들었고 대기실에서 연습한 그대로 KO를 시켰어요. 그 예뿐만 아니라 얘기했던 로이 존슨 주니어 같은 경우도 힘을 딱 칩니다.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처럼 하지만 미리 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미리. 그래서 상대는 절대 맞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할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셋업을 했죠. 환경적인 셋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뒷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할 수 있게 상경을 셋업해 놓고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렇게 잽이나 원투를 이렇게 지를 거라는 걸 예측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뒷짐을 줬는데 상대가 안 들어와. 그러면 셋업과 예측 지능이 다 실패한 거죠. 그럼 또 다른 전략을 옮겨가야겠죠. 근데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걸 보지 말고 사람 심리라든지 상대방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상황을 약간 이제 셋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이런 기술이 나오겠다 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무술에서는 사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은 거는 결국은 내가 예측할 것들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할 거를 더 촘촘하게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셋업을 더 촘촘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현대 격투 무술은 나름의 이제 룰이 있으니까 그 룰 안에서의 상황을 잘 상정을 하다 보면 예측할 것들이 딱딱딱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종합격투기 선수 한 명하고 코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제 복싱 선수랑 이제 스파링을 하는 걸 영상을 제가 봤어요. 보면서 너가 왜 저 잽을 왜 그냥 두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잽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잽이 빠른 건 분명히 알겠는데 너가 마음만 먹으면
저 잽을 잡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맞으면서라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네가 카운터를 노리거나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 선수가 습관적으로 지금 왼손을 뻗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저건 습관적으로 그냥 자기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이 나왔을 때 네가 머리로 받는다 생각을 하고 따라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가 근접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네가 카운터를 어디든 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스파링 할 때 만나서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아예 등 뒤까지 들어가는 기도 하더라고요. 뒤를 잡아버렸어요. 잽이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이 복싱 선수 굉장히 놀랬죠. 이걸 어떻게 한 거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습관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 수련을 오래 했고 그만큼 훈련량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선수는 무의식적으로 잽이 나오는 선수였어요. 그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내가 의식해서 컨트롤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죠. 선수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서로가 다 이제 윈윈하게 됐어. 그러려고 이제 서로 스파링을 했던 것들이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그 복싱 분야에 다시 생각하게 된 거고 저는 이제 종합격투기에서도 그걸 또 적용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 한 분야에서 이제 계속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흔히 말하는 그런 후세가 생겨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 몸을 리셋하거나 습관이나 버릇을 없애는 것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나의 움직임을 읽히지가 않아요. 과거라고 하면 그냥 단수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거 몇 가지만 하면 되지만 현대 격투에서는 상대를 죽일 수 없고 이미 유튜브라든지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 최근 시합 몇 개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호흡하고 어떤 기술을 좋아하고 다 알 수 있어요. UFC 사이트 들어가면 이 사람이 타격이 몇 퍼센트 막 이런 것도 다 분석되어 있죠. 예. 그런 수치들만 봐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금방 그 공격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말고 좀 잘 못하는 것 또는 다른 분야 또는 꼭 격투기뿐만 아니라 전통 무술도 굉장히 많죠. 그런 쪽도 한 번씩 해보는 것들이 내 몸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패턴을 바꾸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보완점이 있는 것들이고 또 중요한 건 셋업과 예측 지능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는 현재도 알아야 되고 과거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융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들이거든요.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아이폰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뀔까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전화기가 나왔을 때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통찰을 하는 거죠. 유의미한 정보를 이끌어내서 근데 아이폰이 나왔을 때 뭘 하면 더 좋겠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지만 당연히 현대에 살아가니까 현대에 있는 격투 무술이라는 격투기를 알아야 되고 사실 이 격투 무술이라는 것도 결국 전통 무술이 밑받침돼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을까 또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과거와 현재를 믹싱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또는 어제 나보다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만의 셋업 또는 자신만의 예측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좀 기르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상대한테 나를 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리셋하거나 또는 감각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감각적으로 이제 스위치처럼 탁탁 끄고 킬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련법들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안녕.